그러면은 이제 2교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한 거는 이제 세팅은 방금 전처럼 이제 그대로 할 거고요.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2교시 때는 제가 렌더링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모션 블러거든요. 저는 이제 렌더링 할 때 모션 블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렌더링을 할 때 간혹 가다가 아티팩트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모션 블러가 좀 더 들어가면은 그런 아티팩트가 조금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모션 블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이상했던 이미지가 모션 블러를 넣으면은 꽤 그럴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영상 작업을 할 때 모션 블러를 이제 꼭 이제 그 작업을 이제 넣습니다. 많이 넣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모션 블러를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시다시피 지금 어플라이 다 켜져 있는데도 F9번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모션 블러가 제대로 들어가져 있지 않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모션 블러를 이제 어떻게 넣느냐, 마우스 이제 오브젝트 이제 움직이는 물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오브젝트 프로퍼티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모션 블러라고 따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에너벨로 켜져 있지만은 뭐 오브젝트냐 이미지냐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논으로 되어 있거든요. 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오브젝트를 눌러서 OK를 누르시면은 F9번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션 블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모션 블러에도 이제 오브젝트 모션 블러와 이미지 모션 블러가 있는데, 오브젝트 모션 블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가 여기 듀레이션 프레임스 0.5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3프레임에서 렌더링을 걸었을 때 약 12.5 그리고 13.5의 이제 절반을 겹쳐서 이제 이동거리를 겹쳐서 블러로 만든 것을 이제 오브젝트 모션 블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미지 모션 블러는 뭐냐? 이 통째로 통째로 집어넣을 때의 모션 블러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보시면은 똑같은 거를 하나 카피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션이 똑같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 하나만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 논으로 해주시고 F9번 누르시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은 모션 블러가 먹질 않는데 뒤에 있는 것은 모션 블러가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 오브젝트로 하신 다음에 F9번 누르시면 똑같이 모션 블러가 이렇게 먹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앞부분은 지금은 오브젝트인데 이미지 모션 블러로 OK 누르신 다음에 F9번 누르시면은 방금 전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멈춰 있다가 두 번째 계산을 할 때 모션 블러가 먹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오브젝트의 실제 이동 거리를 계산을 해서 모션 블러를 먹이는 거고, 이미지 모션 블러 같은 경우에는 12.5프레임에서 렌더링 건 것과 13.5프레임에서 렌더링 건 것을 계산을 해서 이제 모션 블러를 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별 차이는 사실 없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예전 같은 경우에 리얼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브젝트 모션 블러를 먹였어도 먹히지 않았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직 이제 이미지 모션 블러밖에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오브젝트냐 이미지 모션 블러냐 이제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을 이제 합니다. 다만 이제 이미지 모션 블러를 먹였을 경우에는 조금 현재는 뭐 아주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라서 괜찮은데, 이미지 모션 블러를 먹였을 때 이제 몇 개가 겹치는 경우, 오브젝트가 몇 개가 이렇게 막 겹쳐 있을 경우에는 모션 블러가 그렇게 깨끗하게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션 블러를 굳이 먹여야 될 경우,
하지만 그럴 경우 이제 오브젝트 모션 블러가 먹히지 않는데 이제 어떻게든 모션 블러를 먹여야 될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미지 모션 블러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용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브젝트 모션 블러 이제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인데 지금 현재 디폴트 값으로 0.5로 되어 있는데 거의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에 부분 그냥 지워버리고 이제 뒤쪽 오브젝트만 하는데 이거를 1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이 모션 블러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질 거예요. F9 누르시면 훨씬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1로 넣었을 경우에는 12와 14의 이제 그 거리를 계산을 해서 블러를 먹이기 때문에 좀 더 블러가 이제 좀 더 멀리 먹이게 되고요. 이제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 샘플스가 이제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한 50 정도로 늘린 다음에 최고가 32네요. 32로 늘린 다음에 F9번 누르면은 아까 전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모션 블러를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10 주시면은 되고요. 듀레이션 이제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연동을 해서 조금 더 모션 블러를 부드럽게 먹이게 할 때 이제 사용을 한 건데요. F9번 누르면은 지금 뭐 샘플수는 10인데 듀레이션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는 32 너무 많으니까 조금 지글지글 거리는 노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뭐 1로 놓고 F9번 아이고 뭐지? 잠시만요. 9번 놓고 F9번 누르면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뭐 듀레이션 서브네이션 이제 높이면 높일수록 이런 노이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서 이제 샘플스를 늘리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럽게 되겠죠. 근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이제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샘플스와 서브 디비전을 뭐 어느 정도 맞춰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최소값은 여기 샘플스에 이제 비례를 하고요. 뭐 조금 더 노이즈를 집어넣고 싶을 때는 뭐 12 정도로 해서 넣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샘플수랑 딱 맞춰 주게 되겠죠. 이제 서브 디비전을 넣으면 넣을수록 보시면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사라지면서 좀 뭐랄까 랜덤하게 이제 뿌려주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럴 바에야 그냥 샘플수를 그냥 확 올려서 렌더링 거는 게 훨씬 더 퀄리티를 높은 모션 블러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5 기본값으로 돌려두고요. 제 밑에 있는 이제 이미지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전 이것과 똑같고요. 그리고 트랜스퍼런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은 자 이거를 이미지로 바꿔주시고 이제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모션 블러의 강도 그러니까 뭐 1이 가장 기본값인데 뭐 이제 줄이면 줄일수록 모션 블러 값이 제대로 안 나오고요.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아예 흐리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선이 1이에요. 1. 굳이 여기에서 더 건드리실 필요 없이 그냥 OK 누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를 듀레이션을 1로 넣었을 때 아까 전에 오브젝트 모션 블러 같은 경우에 단계별로 나왔었잖아요. 이걸 보시면은 단계는 없어요. 이미지 모션 블러가 단계는 없는데 오브젝트가 서로 겹쳤을 때 일어나는 모션 블러가 꽤 지저분하게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브젝트 모션 블러에 샘플수를 올리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트랜스퍼런시를 체크를 해주면은 이제 뭐 투명도 같은 것들 이제 먹여지는 건데요. 지금 뭐 딱히 굳이 안 켜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에 뭘까요? 이제 뭐 레이트레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깐 이거는 결과값만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라이트 트랜스의 모션 블러는 살짝 지금은 꺼두고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하거든요. 뭐 스카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필터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큰 차이점은
오는데 여기 Changing Advanced Light Plugin, Discard Solution, Are you sure? 그러니까 라디오 시티를 바꾸게 되면은 멋대로 이제 솔루션을 찾아서 해주겠냐라는 건데 그냥 얘 누르시고 F9번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결과값은 똑같은데 근데 굳이 이걸 사용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냥 액티브 꺼주시고 라이트 플러그인 기본값 쓰시면 돼요. 이거는 굳이 플러그인은 사용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죠. 렌더 엘리먼트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세팅을 하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경우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먼저 뭘 알려드릴까? 일단 하나씩 그냥 꺼버리고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건 이제 위쪽에 있는 건 알파인데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흰색 보이는 알파거든요. 자, 한번 렌더링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꺼놓은 것 같은데. 오케이. 켜두고 렌더를 누르면은 그래. 왜 안 켜져 있지? 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 액티브와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를 이제 동시에 키게 되면 렌더링이 끝났을 때 또 하나의 창이 뜨면서 거기에 맞는 패스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알파만 추가를 해서 제가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파 채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바꿔도 어차피 알파 채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알파의 이 모양은 여기에서 이미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알파와 똑같습니다. 이제 주로 이 알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매트 작업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렌더링 이미지에 이제 알파를 실수로 뽑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렌더 패스로 따로 렌더링 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알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 렌더링 할 때 알파를 추가적으로 뽑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는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지우고요.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애트모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인데 환경도 딱히 사용하진 않습니다. 사용하진 않고요.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게 이제 8번 이제 8번을 눌러서 컬러 값을 뭐 파란색으로 바꿨다 그랬을 때 이제 9번 누르면 이제 배경값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이제 렌더를 눌러서 하면은 추가적으로 따로 백그라운드만 이렇게 색깔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단순히 이제 색깔로 뽑긴 했지만요. 논을 클릭을 하셔서 뭐 비트맵을 넣어서 뭐랄까 나무 이미지를 넣어서 F9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뒤쪽에 비트맵으로 나무가 모양이 나오고요. 이걸 렌더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렌더링 패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주로 이제 뭐랄까요, 빌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었을 때 뭐 사용되는 것들인데 백그라운드만 추가로 따로 렌더링을 하고 싶으실 때는 백그라운드를 이제 추가적으로 패스로 넣어서 렌더링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혹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유스맵이라고 있는데 유스맵을 체크한 상태에서 이제 렌더를 하면은 이렇게 메인 이걸 뷰티라고 전 주로 부르는데 뷰티 렌더 렌더 쪽에도 이렇게 포함이 돼서 렌더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스맵을 끄고 렌더링을 누르게 되면은 아예 그냥 백그라운드도 빠지게 됩니다. 체크를 이제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백그라운드가 추가적으로 렌더링이 되느냐 마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시면서 이제 렌더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알파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필요 없으니까 클리어 시켜버리고 닫고 자, 이거는 설명이 됐고 애드,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블렌더는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즈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었을 때 다시 렌더링 걸면은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지금 현재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지금 라이팅하고 섀도우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디퓨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라이팅 없이 현재 디퓨즈 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색이 이거는 파란색이잖아요. 이제 파란색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색깔만 렌더 패스를 뽑고 싶을 때 이렇게 디퓨저를 추가를 해서 이제 넣으면 되고요. 여기에 뭐 라이팅하고 그림자를 넣으면은 이것과 똑같은 이미지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이제 따로 렌더 패스를 뽑냐면요. 씬에 따라서 뭐 디퓨즈 색을 좀 더 강하게 넣는다거나 혹은 여기 섀도우 값을 조금 더 연하게 준다던가 좀 더 밝게 한다던가 이런 합성의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디퓨즈만 따로 렌더 패스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만 따로 추가로 뽑아서 합성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패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퓨저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헤어는 이제 뭐 헤어 할 때, 헤어 렌더링 할 때 쓰는 건데 굳이 필요 없고요. 지금 라이팅 오케이 해서, 자, 라이팅은 말 그대로 현재 라이트 정보를 패스로 뽑는 건데요. 렌더를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지금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색은 아까 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디퓨즈에서 색만 빼고 라이팅에 닿는 범위를 흰색으로 표현을 하고 라이팅에 닿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검정색, 그림자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것만 또 따로 빼서 이 디퓨즈의 여기 부분을 좀 더 밝게 하고 싶다거나 라이팅 받는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뭐 색을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때 라이팅 패스를 따로 뽑아서 합성을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좀 설명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추가적으로 또 할 게 더 있어서. 그 다음에 마테리얼 아이디, 이거 중요해요. 마테리얼 아이디 중요합니다. 자, 마테리얼 아이디는 이제 설명을 좀 더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 걸면은 딱히 뭐 없어요. 파란색으로만 나옵니다. 오브젝트는 두 개인데 똑같은 색으로 표현이 돼요. 자, 이거를 설정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M을 눌러서 마테리얼 에디터를 넣어주신 다음에 각각 오브젝트에 서로 다른 마테리얼을 집어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면요, 별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이 마테리얼 아이디는 어디서 집어넣느냐, 바로 여기 부분에서 집어넣습니다. 여기 마테리얼 아이디 채널이라고 있죠. 여기서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01 디폴트라는 마테리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0으로 두고요. 지금 현재 바닥에 들어가 있는 게 두 번째 마테리얼인데 이거를 0이 아닌 1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렌더링을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왜 꼭 필요하냐, 오브젝트 단위로 합성을 추가로 해주고 싶을 때 꼭 넣어주는 패스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오브젝트만 따로 뭐 이렇게 흰색인 상태에서 뭐 색을 바꿀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바닥 쪽에 있는 것만 따로 매트를 뽑아서 색을 뭐 빨간색으로 넣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합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컴포지터라고 하는데, 컴포지터들이 이제 합성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끔 이제 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단위로 이제 매트를 뽑아줄 때 이 마테리얼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 말을 좀 잘못했는데, 오브젝트 단위가 아니라 이제 마테리얼을 이제 단위로 합성을 추가적으로 해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똑같이 현재 스피어가 하나 더 있는데, 똑같은 이제 마테리얼을 공유하고 있으면요, 렌더링 해주면은 소속되어 있는 마테리얼 단위로 이렇게 색이 똑같게 유지가 되고, 이제 녹색, 이제 뭐 다른 마테리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요, 세 번째 마테리얼로 집어넣고 이 아이디를 0이 아닌 2로 집어넣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오브젝트지만은 마테리얼을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별로 렌더링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빨간색으로 빼면은 지금 보이는 대로 해주면은, 빨간색만 빼주면은 이것만 매트로 빠지죠. 그리고 파란색 빼주고 녹색 부분만 남는 부분만 따로 색을 뭐 올려준다던가 바꿔준다던가 추가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합성의 조금 범위를 좀 넓혀주는 이겁니다. 근데 뭐 이제 그 대신 알파는 안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 자체를 알파로 사용을 해서 합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마테리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테리얼 아이디가 끝났으니까 이제 매트인데, 매트는 딱히 뭐 여기서 마테리얼 텍스처 엘리먼트인데 마테리얼 아이디, 오브젝트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만, 이제 1번, 지금 현재 1번으로 된 세팅된 상태에서 렌더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마테리얼 아이디 1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까맣게 표현이 됩니다. 알파는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지금 1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바닥이 마테리얼 아이디 1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1번만 알파 이제 매트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 0번, 2번은 그냥 그대로 까만색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테리얼 아이디는 그 마테리얼에 있는 것들에 추가적으로 그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애프터 이펙터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거기서 합성을 용이하게 해준다면은, 매트는 말 그대로 그냥 선택된 이제 아이디만 따로 매트를 뽑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2번을 누르면은 2번만 따로 이렇게 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사용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마테리얼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마테리얼별로 이제 좀 광범위하게 이제 하나의 그 렌더링된 이미지를 뭐 여러 군데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이건 단지 이제 하나 꼭 필요한 것만 렌더링이 걸기 때문에 뭐 독자적으로 추가로 렌더링을 이제 뭐 이미지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이 매트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있는데, 오브젝트 아이디는 어디서 사용을 하느냐,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gBuffer에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0으로 두고요, 이 두 번째 거를 1로 설정을 해주고, 세 번째 거는 이제 2번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마테리얼 1 체크가 아니라 오브젝트 아이디로 체크를 해주시고 렌더링을 걸면은 이렇게 1번만 설정되어 있던 것들만 매트로 이렇게 뽑아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뭐 2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렌더를 넣어주시면은 2번 설정된 것만 이렇게 따로 흰색으로 알파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져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클루트는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걸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마테리얼 아이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테리얼 아이디와 매트를 설명을 했고, 오브젝트 아이디 오케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렌더 컬러 베이스 온에서 오브젝트 컬러를 한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하시면은 추가로 이렇게 뭐 색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하지만 오브젝트 아이디로 클릭을 해주신 후에 렌더링 것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오브젝트 아이디가 이것과 이것은 똑같기 때문에 색이 똑같고요. 나머지는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녹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마테리얼 아이디와는 조금 다르게 오브젝트 아이디별로 마트를 다시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테리얼 아이디와 오브젝트 아이디를 두 개로 혼용을 해서 합성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아이디는 끝났고요. 오브젝트 아이디 페인트 리플렉션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사인데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리플렉션과 리프렉션 그리고 스페큘러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렌더링 하면은 창이 3개 뜨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아무것도 안 뜹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이거 하나를 이 앞쪽에 있는 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 리플렉션, 리프렉션 그리고 스페큘러는 이제 어떨 때 나오느냐, 이 마테리얼에서 맵을 보시면은 여기에 디퓨저 컬러, 스페큘러 레벨, 뭐 그리고 여기 리플렉션, 리프렉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체크가 들어가면은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렌더를 누르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유는 뭐냐, 여기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스페큘러 컬러에서 노이즈를 넣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노이즈를 넣고 자
익스플로드 맵 그리고 0.1 그리고 잠시만 그리고 뭐 좀 낮춰서 자 이런 식으로 프레큘러 렌더를 누르면 아이고 잠시만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니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스페큘러 컬러가 아니라 스페큘러 레벨이네요 레벨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꺼버리고 조금 클리어 시켜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F9번을 지금 뷰포트 자체에 대해서도 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렌더를 누르면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스페큘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디지 페인트라던가 메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빛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큘러 이미지가 아주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흰색 부분들 있죠 빛을 받아서 좀 반짝반짝거리는 이거 좋겠다 이게 지금 아마 크롬볼인 것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뭉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을 이제 스페큘러라고 이렇게 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따로 패스로 뽑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 스페큘러입니다 이런 흰색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부분 그러니까 제일 밝게 빛나는 부분을만 이제 렌더링을 하는데 패스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알파는 그대로 뽑혀지고요 이 부분을 그대로 합성을 해서 이제 넣어서 이제 합성할 수 좀 편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페큘러만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부분만 뭐 색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뭐 좀 더 연하게 한다던가 진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합성에 의해서 이제 합성에 조금 더 이제 합성을 하기 좀 용이하게끔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이제 반응을 이제 보통 이제 V-ray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큘러와 리플렉션 그리고 리프렉트가 조금 같이 반응을 하는데 스캔라인은 같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끄시고 이거를 그냥 노이즈를 그냥 그대로 쓰면은 여기 리플렉션에 집어넣고 카피를 한 다음에 클리어를 누르고 렌더링을 하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흰색 부분. 스페큘러는 반응이 없는데 리플렉션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리플렉션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반사라는 뜻이잖아요. 반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자면은 자, 박스를 하나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F9번을 눌러볼게요. 아이씨, 안 나온다. 잠시만. 이제 반사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조금 어떻게 해야지 좀 잘 나오려나. 어떻게 해야지 조금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또 참 골치 아파서 이걸 이제 환경맵 주로 이렇게 받을 때 좀 많이 사용하는 건데 색이 좀 무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반사하는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제대로 표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햇빛이라던가 주위에 이제 반응을 받아서 이제 반사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은 스캔라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좀 그런데 어떻게 하지? 스틸 조금 높여야 되는데. 보시면 흰색 부분이 좀 강하나? 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딱히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딱히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서. 원래대로라면은, 잠시, 노이즈를 꺼버리고 그냥 하는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네요. 리프레시 꺼버리고, 클리어시켜버리고,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적으로 이제 최고로 이제 올렸을 때 이제 거울 같은 거 만들 때 리플렉션을 보통 이제 최고로 올리거든요. 최고로 올리는데, 자, 이거 리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 보이게끔 세팅할 수가 있을까?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해야지 이걸 제대로 잘 보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지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하지?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세팅을 살짝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노이즈, 노이즈를 그냥 그대로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지금 색이 묻어나야 되는데, 지금 묻어나지를 않아서, 거울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게 나오질 않아서. 자, 리플렉션 이거 맞는데? 아이고, 잠깐만. 일단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설정 값이 있는데, 뭐였지? 저도 하도 오랜만에 만지는 거라서. 뭐였더라? 그냥 이거 검정색으로 만들어줬어. 맨날 V-Ray로만
작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저도 조금 혼란이 오네요. 이제 리플렉션 이제 반사값을 따로 패스를 뽑아가지고 이제 합성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나와서 이유를 조금 잘 모르겠네요.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이걸로 거울 만들고 그랬었는데, 렌더 세팅에서 체크하는 게 있었던가? 여러분, 저도 제가 이거는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V1에만 사용을 하다가 스캔라인으로 리플렉션 만들 때 반사하게 하는 게 지금 저도 수치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좀 잘 까먹었네요. 까먹어서 하게 할 때 한번 체크를 해둘걸. 죄송합니다. 이거 예전에 다 했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이거를 뭘 체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게 조금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리플렉션은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리플렉션 같은 거를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제 패스를 따로 뽑아서 합성하시고 싶을 때 이제 그 패스를 여기에 이제 집어 넣으시고 렌더링을 하시면 리플렉트만 이제 따로 그 뭐지, 패스를 뽑아서 합성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가? 설마? 아닌데? 안 나오는데? 저도 이걸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 왜 내가 이거를 까먹었을까? 패스 자체는 뽑는데 색깔을 이제 묻어 나오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이거는 제가 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정하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너무 지체해버리면은 벌써 9시 51분이니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플 액션 같은 경우에도 그 리플 액션 이제 굴절되는 부분들만 따로 이제 렌더링을 하실 수가, 그 패스로 뽑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시간을 잡아먹어서 V1A였으면은 설명이 깔끔하게 하고 넘어갔을 건데 아쉽다.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거시면은 이렇게 이제 리플 액션만 따로 렌더링을 거실 수가, 이제 패스를 뽑아서 합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파가 포함된 것들이라서 이제 알파를 제외하고 그 위쪽에 덧입히는 식으로 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이거 3개 다 지우고요. 딜리트, 애드 누르시고 밑으로 쭉 가서 이제 섀도우인데,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림자의 얘기고요. 여기서 그냥 렌더링을 거시면은 섀도우가 안 나와요. 그 대신 어떻게 나타나냐, 알파를 누르면은 알파 쪽 이제 흰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그 뭐랄까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패스 자체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거를 사용은 잘 안 하고요. 왜냐면 여기에 합성을 가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 엣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게 너무 심하게 골치 아프게 되기 때문에 섀도우 패스만 이렇게 따로 뽑아서 하는 경우는 살짝 없고요. 만약에 섀도우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엣지 블러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까지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연하게 추가적으로 살짝만 집어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를 뽑아서 사용을 하고요. 보통은 이 섀도우가 아니라 그냥 라이팅, 아까 전에 봤던 라이팅 쪽에서 이제 그 검정색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는 그림자들을 가지고 이제 합성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필요할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사용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일단 라이팅 끄고요. 섀도우는 이제 그림자가 이제 디퓨저로 뽑혀지는 게 아니라 알파로 뽑혀진다는 거 좀 차이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이제 벨로시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개 다 움직이죠. 움직인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거시면은 이렇게 색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지금 단독적으로 여기서 사용은 못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합성을 할 때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리얼 스마트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그 벨로시티에 대해서 추가 값을 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0프레임에서는 이걸 좀 더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여기, 그리고 카메라를 이쪽으로 봐주시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들어오는구나. 좀 알기 쉽게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들의 애니메이션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7프레임에 뭐야, 이거 왜 안 지워졌어. 자, 오토키 27프레임에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세 번째는 길게.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 3개의 오브젝트가 조금 다른 속도를 가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조금 더 뒤로 빼고 다 보일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고요. 더 뺄까? 빼서, 자, 이렇게 카메라 세팅을 조금 더 살짝 바꿔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제 라이팅도 조금 바꾸겠습니다. 바꿔주면은 다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벨로시티에서 제로 프레임 했을 때 이제 렌더링을 해보면요. 아이고 뭐야, 잘못했다. 자, 제대로 나왔네요.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요. 알파만 뽑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벨로시티 이동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한 10프레임 10프레임 정도 왔을 때 렌더링을 해보면요,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뒤에 있는 게 조금 연하고 점점 좀 이렇게 진해져야 되는데, 이제 속도를 가지게 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색깔이 이제 색깔 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렌더링 걸면요, 색깔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연하고 조금 진하고 아주 진하고, 이게 속도에 따라서 색깔의 차이가 이제 나기 때문에
그 색을 가지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플러그인 이제 릴스마트 모션 블러라는 플러그인 적용을 했을 때 이 색에 의해서 모션 블러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맥스 자체 내에서 시퀀스를 뽑아서 사용할 때는 사실 이 벨로시티 패스는 의미가 없고요. 실제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갔을 때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모션 블러를 먹일 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벨로시티 패스입니다. 보통은 이제 굳이 그렇게 사용하기 싫을 때는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냥 모션 블러로 시퀀스를 뽑아버리는 이제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벨로시티 패스를 렌더링을 하셔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2차 가공을 하실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벨로시티는 이제 모션 블러를 추가적으로 이제 애프터 이펙트 혹은 누크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모션 블러를 먹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럼 딜리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Z뎁스예요. Z뎁스를 좀 확연하게 알려면 조금 다른 세팅이 필요한데, 모션 지워주고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을 걸면은 지금 자체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이상할 거 없이 그냥 나오는데, 사실은 Z뎁스에서 이제 뽑으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Z뎁스를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까울수록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멀수록 약간 좀 흐려진 그 회색빛이 많이 도는 오브젝트로 변하게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상태에서는 표현이 안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Z뎁스 엘리먼트 파라미터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업데이트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제 렌더링을 걸어 주시면은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되네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거리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한 가지 세팅이 지금 안 된 게,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 클릭을 해 주시고, 이쪽 어디니, 이제 포컬렉스 백스, 멀티패스는 말고, 이 상태면은 렌더링이 걸려야 될 텐데, 여기 수치를 조금 줄여서 렌더링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자, 근데 수치가 지금 방금은 너무 커가지고 그랬는데, 뭐 한 이 정도로 해서 렌더링 걸면은, 뭐야, 왜 안 나와? 배트를 꺼버리고,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또 왜 안 나오지? 배트를 껐는데. 잠시만요. 이거 또 왜 안 나오니? 참, 오늘 이래저래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카메라 세팅 문제인가? 패스 블렌드, 포컬렉스 뎁스를 스타겟으로. 뭐야,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중요해서 설명 꼭 드려야 되는 건데. 클래핑, 이거? 아닌데. 업데이트. Z뎁스가 지금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아까 전에 나왔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Z뎁스인데, 제가 세팅 하나를 뭐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딱히 설정을 안 한 게 없는데,
왜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잠시만요. 설정 자체는 그렇게 틀리진 않았는데. 딱히 뭐가 없는데. 왜 안 나오는 거지? 어머네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 나왔다. 딱히 설정을 안 했는데,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딱히 설정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참 이상합니다. 사실 이거 안 켜줘도 되거든요? 안 켜주고, 렌더링을 걸면은, 켜줘야 되나? 아까 전에 딱히 안 켜졌는데. 켜줘야 되네요. 전에 딱히 안 켰는데 렌더링이 됐는데. 이거. 또 지금은 안 나와요. 뭐지? 뭐지 이거? 이거 무슨 일인 거지? 좀 이거 좀 미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나오네요. 멀티패스 이펙트를 이제 이너벨로 시켜주시고요. 여기에 뎁스 오브 필드라고 있어요. 이제 뎁스, 이제 보통 이제 뎁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켜주신 후 이제 렌더 패스에서 렌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뎁스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타겟 디스턴스가 684.887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렌더 엘리먼트에서 이거 조금 많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거 보시고 엔터 한 다음에 렌더링을 하시면, 여기서 수치를 조금 더 조금씩 이렇게 옮기시면서 렌더링을 하면은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렌더링 되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너벨 꺼도 렌더링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됐죠, 지금. 네, 지금 되죠. 좀 이게 조금 뭐랄까 애매하다 그래야 되나? 지금 수치를 아주 이렇게 작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좀 더 진한 흰색이 되면서 점점 단계적으로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지는 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적정 수준으로 렌더링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다 그러시면 여기 업데이트를 누르신 후에 렌더를 누르시면은 알아서 Zdeps가 그 계산을 해서 렌더링이 되어지게 됩니다. 일단 Zdeps까지 이제 렌더 엘리먼트까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 포스트 사이드랑 렌더 히든 이거 설명드렸죠. 포스트 사이디드라고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잠시만요. 이거를 좀 크게 딱 앞에다 두고 뒤쪽 부분은 삭제를 해버리고, 제일 가장 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전에 렌더러에서 이제 포스 와이드 와이프레임 있었잖아요. 여기서 1로 주시고 엘리먼트에서 그냥 삭제하고 렌더를 하시면은 와이어프레임인데 빛이 안 받아서, 자 렌더링 하면은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나오잖아요. 잠깐만, 사이드 끄고, 이것도 보기 힘드니까 끄고, 렌더러에서 이거를 한 4 정도, 3, 2 이 정도에서 좀 보기 편하게끔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와이어프레임 보시면요, 앞에 부분만, 현재 보이고 있는 부분만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돼요. 자,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것처럼 보이게 되냐면요, 그 실제적으로, 자, M을 눌러서 이게 조금, 이거 와이어프레임으로 렌더링 하는 게 이건가? 자, 보시면은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현재 보시는 게. 근데 여기 커먼 파일에서 포스트 사이디드라고 있는 게 마티리얼에서 보이는 여기 투 사이드라는 거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 뒷면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P로 바꿔주고, 차이점이, 차이점이 하나? 이제 굳이 렌더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면은, 하나 카피해서, 하나는 그냥, 하나는 그냥 해서, 자, 이제 이건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이렇게 뒷면까지 다 보여야 되는데, 이제 렌더링을 걸면은 앞면만 보이잖아요. 그럼 뒤쪽에는 투사이디드로 해서 이 뒷면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하나는 앞면만 보이지만 하나는 뒷면까지 이렇게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 포스 투사이디드를 키시고 렌더링을 하시면은 두 개 동시에 뒷면까지 다 보이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매트리얼에서 설정을 안 하셔도 여기 자체 내에서 뒷면까지 보이게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앞면만 보이게 하고 어떤 거는 뒷면까지 보이게 하시려면은 이제 반드시 포스 투 사이드를 끄시고 매터리얼에서 조절을 하셔서 렌더링을 하셔야지 하나는 앞면만 하나는 뒷면까지 이렇게 보이게끔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일단 렌더링에 대해서 이제 기초는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조금 리플렉트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내는 대로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공개를 하거나 어떻게 렌더링을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9주까지 열심히 다들 달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일단 3D Max 기초 강의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기초 강의를 어떤 거를 해볼까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맥스 강의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기초 강의를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본 후에 혹시 필요하다면은 이제 바로 공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저에게 개인톡으로 주시면은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참 9주 짧다면 짧고 길면 긴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짧게 느껴졌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모델링, 뭐 라이팅, 텍스처링, 이펙트, 렌더링 뭐 이것저것 다 알려드리기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나마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맥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조금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은 조금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한 강의였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저는 좀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름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뭐 많은 도움이 안 됐더라도 이제 조그마한 도움이 됐다면은 저는 이제 그걸로 좀 만족을 하고요. 뭐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강의로 이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이제 크라카토아와 이제 파티클 플로우를 이제 접목한 이제 파티클 이펙트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음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기초 강의로 해서 예, 무료 강의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유료 강의로 이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 강의를 하더라도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그냥 좀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좀 싼 가격으로 예, 하게 될지 이제 좀 고민 중에 있는데 크라카토어를 하게 된다면은 저도 이제 좀 준비 기간 같은 것들도 조금 길어지게 되고 이것저것 시간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한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참 고민 중에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모델링부터 그냥 조금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그래서 뭐 메카닉 모델링 강의를 할 것인지 조금 한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거를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셔도 좋고요. 개인톡으로 뭐 맥스에 관해서 어떤 강의를 받고 싶으신지 저한테 의견을 주셔도 저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신다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할 거예요. 만약에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하드 서페이스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레이파이어 유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확실시 되는 유료 강의는 레이파이어가 아니라 리얼플로우예요. 리얼플로우인데 리얼플로우를 단독으로 사용하진 않고 크라카토아라는 툴이랑 플러그인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리얼플로우 강의 전에 이제 잠깐이나마 크라카토아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알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리얼플로우 그냥 묻고 이제 다른 것들을 진행을 할 것인지거든요. 그래서 좀 한참 고민을 좀 할 거예요. 이제 하고 이제 일요일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은요, 제가 아주 기쁘게 받아서 작업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뭐 이펙터 분들이 이제 지금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기초를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모델링 하드 서페이스부터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흥미가 없으신 분들도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의견을 주세요.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보고 좀 이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플로우는 레이파이어 끝나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파이어가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다음 달 끝나면은 바로 리얼플로우 준비해서 리얼플로우 기초 강의 들어갈 거예요. 리얼플로우는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주로 이제 기초 그러니까 기능 중심으로 가면서 간단하게 이펙트 만드는 걸로 갈 거고요. 그리고 파트 2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맥스로 가져와서 머테리얼이나 섀도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하면은 저는 캐릭터는 안 하고 메카닉 중심으로 갈 거고요. 아예 메카닉 모델링 하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를 거기에 대한 팁들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할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총기류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할 것이고 근데 대부분 아마 이펙트를 원하실 것 같긴 한데 파티클 플로우로 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저번에는 파티클 플로우 너무 간단하게 잡고 들어간 것 같아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파티클 플로우라던가 아니면은 상황에 맞는 파티클 플로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진행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개인톡으로 의견을 주세요.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강의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트리키였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